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2020년 6월에 유튜브에 이제 미준이라는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요. 벌써 700개가 넘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그 안에 녹아져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컨텐츠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잔소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현금을 꼭 보유하셔야 한다. 다 이렇게 모든 돈을 몰빵하시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부채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매수하실 때는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혹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큰 하강을 보일 때는 절대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나시면 안 된다. 이때는 오히려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된다. 굉장히 여러 가지 조언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조언들이요. 결국은 그 목적은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잔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냐면 결국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현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종목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 가지 모든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노력들이 결국은 극심한 하락장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공포심에 휩싸여서 주식을 다 팔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하락장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끔찍했던 하락장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정말 엄청난 반등을 보였죠. 지난 3개월 동안 떨어진 것의 한 반 정도가 한꺼번에 단 4일 만에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좋은 상승장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주식시장에 머물러 계셨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주식시장에 꾸준히 머물르면서 수익률이 극대화할 때 이러한 기회를 다 만끽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멘탈이 강하신 미준 패밀리들 모시고 진행하는 3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가장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 마감 시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려 4일이나 계속해서 줄기차게 올라가는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S&P 500이 1.17% 상승했고요. 다우존스가 0.80%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무려 2% 넘게 껑충 뛰어 오르면서 금요일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러셀 2000 역시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살펴봐도요. 기분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애정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쇼피파이는 무려 18.65%나 폭등을 했습니다. 쇼피파이 관련해서 특정한 뉴스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커머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거든요. 단순히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될 만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물가 상승률이 7.9%에 이르고 있고 전쟁이 아직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린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리세션에 빠진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하락되는 차세에 있기 때문에 리테일 쪽이 좀 지나치게 타격을 많이 받은 그런 몇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의 주가가 너무나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780으로 주가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니오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10.84%, 소파이도 좋습니다. 10.77% 올라갔고요. 파이버가 10.25, 스퀘어, 블록이죠. 9.91%, 레모네이드가 8.47%, 그랩이 8.47, 텔라닥이 오래간만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7.85, 펠로톤 7.77, 업스타트가 굉장히 좋죠. 7.63, C리미티드 7.27, 로블록스 7.06, 엔비디아가 무려 6.81%나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금요일을 많은 투자자들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지난 한 주 미국 증시는요, 투자자들한테 정말 즐거운 한 주를 선물해 줬습니다. 이렇게 4일 내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4일 동안 만끽한 것은 이제 과거가 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주가가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제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종목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올라갔던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은 과연 이번 주 새롭게 시작되는 증시에서 미국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반짝 올라갔을 때 과연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기다려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콘텐츠가 들어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두 개의 좀 긴 기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지난주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 과연 지난주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어떠한 그 배경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5가지의 이유를 제시한다. 지난주에 굉장히 좀 미스테리어스하게, 그러니까 좀 신비감이 넘칠 정도로 주가가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골드만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이 리바운드를 했다, 반등을 했다는 거죠. 셀오프,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락장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었고, 거기에 연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포스트했다, their best week이니까 지금 2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한 주 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한 주를 지난주에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마켓의 리커버리, 회복을 이끌어냈던 동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급등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장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락장을 이끌었던 이슈들이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좀 공포스러워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호키시한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점도표를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점도표에 따르면 이번 그 2022년에 금리를 한 7번 올릴 걸로 지금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과거에는 뭐 4번 올릴 거다, 5번 올릴 거다, 뭐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서 7번이나 단 한 해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준 금리의 그 인상폭이 빨라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사실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역시 장기화하면 간기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나쁘죠.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지금 현재 외부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S&P 500이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 6% 정도 빠지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20% 가까이 빠졌었는데 그게 다 회복이 되고 6%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시장이 6%밖에 안 빠진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서 지금 골드만삭스의 크리스 허시라는 사람이 믿기로는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장이 looking ahead 하기 때문이다. 주가를 미리 선반영한다는 얘기죠. 앞을 찾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밝은 날이 다가올 텐데,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가가 이미 반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함께 지나왔잖아요. 2020년에 팬데믹 상황을 함께 보내면서 투자자가 하나 배운 것이 있다, 다시 한번 상기받은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부분을 상기시켰냐면, 주식 시장은 항상 포워드 루킹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V자 반등을 2020년에 보인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너무나 빨리 V자 반등이 됐잖아요. 따라서 경제 상황은 하나도 낮은 것이
것이 없는데 미리 이렇게 주가는 반등해 버린다는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보고 2년 전에 배웠다. 따라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모든 투자자들이 빨리빨리 주식을 매수해서 반등하는 것을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를 여러 가지 그 인바이러먼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환경을 둘러싼 악재를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확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까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이유를 하나 둘씩 픽업을 하면서 다시 이번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5가지의 이유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5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 주식시장이 올라갈 만큼 여러 가지 이슈가 해결된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 세계가 코비드와 더불어서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제 폭락하고 했었죠. 처음에 팬데믹은 말할 필요도 없이 델타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주가가 폭락했죠. 그리고 뭐 오미크론이 처음 나왔을 때도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 쪽에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다시 나와서 록다운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주가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뭐 코비드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뭐 전망을 어둡게 본다거나 이러한 식의 사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페드의 이러한 그 공격적인 플랜이 오히려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라지면 금리 인상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지금 극심하잖아요. 삶이 너무 피폐해질 정도로 극심해지고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7.9%나 올라가고 있고 가솔린 가격이 막 한 달 만에 25% 올라가고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잖아요. 이런 실감되는 물가에서 너무나 많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금리가 빨리 올라가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준에서 이번에 그 7번이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일 프라이스가 피킹한다. 자, 미국 쪽의 오일 프라이스가 지금 배럴당 뭐 $100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30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130을 찍고 이제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100 근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오일 가격이 잡히나 보다라고 기대감이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일 가격이 잡힌다면 나머지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잦아들지 않을까 기대감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로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리고 이 성장이 강력하다라고 좀 믿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계속해서 굳건히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만 있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주식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리세션이잖아요. 근데 리세션에 들어가기에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평가 지수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하우징, 주택 관련 수치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나왔다. 그리고 지금 항공사들이 그 디맨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자 하는 수요가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선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끝날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게 당장 내일이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끝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이미 주가에 선반영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5가지 이유 때문에요.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4일 연속으로 1% 이상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죠.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서 그러면 자, 지난주는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올라온 것을 이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꼬꾸러지고 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은요, Is this market bounce for real이라고 써있죠. 그 얘기는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정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있느냐, 아니면 잠깐 일어나는 허상에 불과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 기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시죠. 자, Roaring Rebound Rally, 그러니까 막 표효하면서 정말 커다랗게 리바운드를 했다. 그러니까 반등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해버렸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S&P 500이요 무려 6.1% 정도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6.1%는 S&P고요. 나스닥을 보시면 지금 5일 동안 8.59%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4일 동안은 무려 10.4%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10%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4일 만에 나스닥은 10%가 껑충 뛰어 올랐다. 굉장히 상승속이 빨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동안 연속으로 1% 이상 S&P 500이 상승을 했다. 굉장히 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10주 동안 13%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의 반이 지금 복구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Do dead cats bounce this hig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dead cat bounce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이 반동에 이어서 약간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죽은 고양인지 아니면 살아서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주식시장도 너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잠깐 반등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dead cat bounce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그 현상이 dead cat bounce냐 아니면 실제로 상승장이 시작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fleeting bounce라는 것은 일시적인 바운스를 얘기합니다. dead cat bounce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듀어러블 바텀, 바닥을 단디 다지고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바터밍을 하고 올라가는 중이냐, 요 두 가지는요 처음 시작점에는 비슷하게 보인다. 따라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그 주식시장의 액션을 살펴보면 인커리징하다, 뭔가 좀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브루즈드는 이제 멍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의도 터져가지고 멍든 주식들, 그리고 비리틀드는 이제 과소평가된 주식들, 이렇게 성장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 터지고 그다음에 과소평가된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많이 받아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보통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는요 우량 주식들 위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량 주식이 좋다라는 얘기를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급락을 계속하면서 엄청난 결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면서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 그래서 우량주가 떨어지는 장에서도 좋은 종목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에 반등을 한 종목들은 우량주들이 아니었죠. 굉장히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적자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보시면, 자, 시장이 랠리를 한 이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데요. First rate hike,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역사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S&P 500이 연간 보통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지를 따져보는데 어느 기간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냐면 페드에서 지금까지 이제 타이트닝을 진행한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총 12번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12번 동안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는지 1년간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9%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9%면 완전히 평균치잖아요. 따라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식시장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보통 9% 정도 평균 수익률을 유지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멀티데이, 그러니까 여러 날에 걸쳐서 랠리가 계속됐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랭킹을 따져보니까 1950년 이후에 한 5번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은 현상이 이번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 수, 목, 금 4일 연속으로 S&P 500이 1% 이상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이런 현상은 195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70년 동안 단 5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번 있었던 현상이 이번에
5번째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1970년에 한번 나타났고요. 1974년, 그리고 1982년, 마지막으로 2020년 이렇게 4번만 이렇게 4일 연속으로 주식시장이 1% 이상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 이 4번 동안 과연 그리고 나서 S&P 500은 상승했는가 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S&P 500은요. 그리고 나서 항상 올라갔다. each time이니까 예외 없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above average gain이니까 6개월 후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12개월 후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평균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1970년, 74년, 82년, 2020년에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좋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더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이 앓고 있었던 피버,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는 상태였는데 열이 깨졌다. 그 얘기는 이제 열이 내렸다는 거죠. 뭐 단편적인 예로 오일 프라이스를 드는 거죠. 13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그 오일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안정화에 가고 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좋은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코퍼레이트 크레딧 스프레드에서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뭐냐면 코퍼레이트 크레딧은 이제 사채를 얘기합니다. 회사채라 그러죠. 이 회사채에는요, 우량 회사채가 있고 그 다음에 정크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정크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용금리 떨어지는 이러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크레딧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와이드닝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량 기업이 주는 퍼센티지랑 그 다음에 정크 본드가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정크 본드를 발행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전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퍼센티지가 높아야 그 사채가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타이튼드 업 나이슬리니까 넓게 벌어졌던 우량 기업의 회사채 그리고 정크 본드의 퍼센티지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가 좀 좁아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신호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빅스 지수,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 공포 지수 역시 25 밑으로 떨어졌다. 자, 그런데 25 밑으로 떨어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무려 2주 넘게 30 이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 뭐를 한번 그 분석을 해봤냐면요, 과거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이렇게 이번 경우처럼 일주일 넘게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이 30 이상으로 빅스 지수가 올라갔었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주가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S&P 500이 올라갈 확률이 한 달 후에는 80% 그리고 1년 후에는 무려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빅스 지수가 2주 연속으로 30 이상 올라갔다가 드디어 25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현상은 앞으로 한 달 후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80% 그리고 1년 후에는 90% 이상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 번에 이제 그 리세션이 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잖아요. 한 번에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닷컴 버블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 베어마켓에서는 이러한 룰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100%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S&P 500이 이번 달에 바텀드 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PE 레이쇼를 보면요, 18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워드입니다. 따라서 PE 레이쇼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PE 레이쇼, 우리가 보통 TTM이라고 부르죠. 그거 말고 포워드 PE 레이쇼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기업들이 만들어낼 것 같은 순이익 예상치에 몇 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냐는데 그게 지금 18배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낮은 PER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8배는요, 사실 프리 팬데믹 레벨이다. 따라서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의 레벨로 지금 뚝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는 18배가 아니라 21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 3개월 만에 21배에서 18배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기업들이 순이익을 건강하게 많이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멀티플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 그게 또 하나의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뭐냐면요, 기업들이 지금 레코드를 쓰고 있다. 최고 신기록을 세고 있는 거죠. 어떠한 최고 신기록이냐면 1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퍼붓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적어도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인베스터의 옵티미즘,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리스크, 얼마나 이제 리스크가
리스크를 감당할 거냐, 뭐 이러한 그 심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다 지금 완전히 주저앉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베스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무드, 기분을 지금 수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면 되냐면요. 불과 베어의 레이시오다. 그래서 만약에 1.0이 되면요. 100명이 있다고 치면 100명 중에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이 50명, 그리고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이 50명이면 1대1이죠. 그렇게 되면 이 지수가 1.00에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베어,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이게 쭉 떨어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0.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그 확신이 최악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최악이었냐면 최근 6년 들어서 이렇게까지 인베스터의 무드가 나빴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6년 동안 최악의 지금 인베스터 무드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fear is 랠리 퓨얼이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공포심 자체가 바로 랠리를 이끌어내는, 주식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연료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워렌 버핏이 자주 하는 얘기죠.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우리 투자자들은 남들이 이제 공포심에 가득 찼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남들이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낼 때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줬습니다. 따라서 그 워렌 버핏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S&P 500이요. 지금 커렉션,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정을 당했던 손실에서 한 반 정도를 이미 회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 반 정도 회복됐을 때요, 많은 투자자들이 sell the rally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sell the rally는 뭐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몰려있던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나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팔 거야, 나는 팔 거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난 4일 동안 올라가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에서 이제 한 0%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다 팔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스트랏에서 일하고 있는 마크 뉴턴,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죠. 이분이 이제 펀드 스트랏의 주가 차트 전문가잖아요. 테크니컬 스트래티지스트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 오버럴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I don't think it's wrong, 잘못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긍정적이죠. 뭐가 긍정적이냐면 이번에 반등, 바운스를 믿을만하다. 따라서 이번 반등은요,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볼만하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요. most bottom,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바텀을 찍고 올라가기 바로 그 최하점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최하점은 시작한다.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short covering,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스퀴징을 당하고 막 이러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래시드 스톡. 트래시드 스톡은 뭐냐면 이제 트래시가 그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그 주식들이 반등을 하면서 보통 이제 바텀이 잦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드 캐치 바운스는 보통 우량주 위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우량주들만 올라간다면 이건 데드 캐치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공매도에 많이 당하고 있었던 주식이 반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굉장히 좀 천시받던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시장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시도로 이해해도 좋겠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한테 뒷받침을 해준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리테일 기업이라든지 ARK의 ETF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종목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문구에서 어떻게 보면 반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S&P 500은 지난 2년 동안 수익률이 거의 90% 가까이 된다. 따라서 엄청나게 달려온 거죠. 지난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빚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할 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니다. 좀 넓혀보면 그렇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몇 개월만 보면 많이 빠진 게
게 사실이지만 넓혀서 한 2년, 3년을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시즌의 패턴이 그렇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있는 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선거가 있을 때는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 어떤 밸런스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디베이트를 하는 건데 이 디베이트의 한쪽은 데드 캐치 바운스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가는 것뿐이다. 지금 팔고 다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시장이 지금 영원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상승장은 계속될 것이다.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지금 디베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밸런스가 잘 맞고 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중간치란 얘기네요. 따라서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기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 기사처럼 시장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기사의 마무리가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가도 괜찮고 저쪽으로 가도 괜찮을 만한 전략을 세워놓고요. 현금을 조금 늘려야겠죠. 지금 만약에 저처럼 주식시장에 뭐 80%, 90% 이상의 자산을 넣어놓으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현금이 생겨도 조금 추가적인 매수를 좀 자제하시면서 현금량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을 다 팔아서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처럼요. 이번 자막 영상에서도 두 명의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전문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성장주가 많이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 위주로 랠리가 지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전문가께서는 정반대 의견이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데드 캐치 바운스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활용해서 팔고 빠져나와야 된다.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두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이지 지금 이 두 분들은요.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코멘트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 다양한 그 뉴스들 많이 가지고요.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eah, and I think Brenda makes a great point just on, the business models of these companies and playing into the narrative. And yes, Scott, I mean, these companies are hard to invest in this stage of the cycle, right? So if I look at a Shop or a Twilio that are both off 52% off over 60% off their 52-week highs, and both have bounced tremendously this week. I think Shop's up 20%, Twilio's up 14%, and I own them both. And I'd like to see a little bit of a bump here, but I understand I've right-sized these positions, understanding that this cycle is going to be challenging for them, but I believe in them long-term. And I think that's kind of the Cathie Wood story. And you just need to understand, how these types of companies, high beta names, perform in these types of environments. Right, Weiss, how do you deal with that kind of question, right? You can bet on the fund, you believe in the fundamentals. Right. But the environment just says to do something different. It's like what Ricky Sandler was saying. I mean, you can think that these companies are great, but the track of interest rates just makes these stocks not workable. This is the period that reminds me of 2000 when the internet bubble burst. You had lots of companies with great fundamentals, and it was a moment in time. We're coming off a moment of time that we've never seen, with zero interest rates, with an insatiable appetite for the next new thing. But what has to happen now is that you can't just be a fundamental analyst, you've also got to be a stock analyst, and that's where it gets tough. So you can look at a company, say great fundamentals, they're growing, et cetera, but as a stock, it's just not going to work. So I think you're smoking dope at this point if you think those stocks can go back to where they were, or even close to where they were, because of a perfect situation that existed that got them to that point.
I mean, and SPACs are, by the way, symptomatic of what we saw then. So you can't say that they'll go where they are unless you also believe SPACs will go higher. And guess what? They're not either. And a lot of them won't exist. So I think move on with it. It was a moment in time. Great trade if you took advantage of it. Don't do any celebration because they're up 15 or 20% this week when they're still down quite a bit. Use it as an opportunity to get out. And that includes the Chinese stocks. The view hasn't changed that I've had. So I've been negative, as you know, and short off and on BABA from 250. Now people talking about, oh, I bought it this week and it's up 30%. I'm a hero. No, you're not. You're lucky. Get out now. So look, I'm not getting paid for the risk in this market. Yeah. Russia, while the human tragedy is beyond anything we could even tolerate or even look at, they're a pimple in terms of the global economy. China's not that pimple. So if China, if they assist Russia, we don't know if they will or not, then that's going to be a whole different issue. And that upsets the entire global economy. Do you really think you're getting paid for that risk in this market right now? Okay. I say no. That's why I continue to be cautious.